학교 생활을 마치고 20여 년간 이어온 도시 생활. 해가 더해질수록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섬진강 인근 공기 좋고 산세 좋은 자연 속에 저만의 작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라고 너도 나도 만류했지만 제 인생에 꼭 한 번은 필요한 변화의 기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자연에 기대서 쉬고 그 안에서 얻는 힘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자연의지형 인간입니다. 나만의 아지트를 구축하고 작은 텐트를 하나 친 뒤에 자연이 전하는 새소리며 물소리를 듣습니다. 계절마다 다르게 불어오는 자연의 향기도 즐기고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별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넘치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자연 속 불편함을 즐기며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면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땅이 있으니까 내 손으로 뭔가 직접 길러서 먹어보자. 그렇게 오랫동안 6시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을 다니면서 시골 어르신들 어깨너머로 배운 농사 노하우를 미천으로 텃밭 가꾸기를 도전합니다. 한창 유행인 틀밭도 만들고 충분히 후숙된 비료도 구해다 뿌리고 부족한 흙을 채워줄 상토도 더해서 일항을 만들었습니다. 퇴비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간 며칠 후에 비닐을 멀칭했고 드디어 난생 처음 모종을 구매해서 심었습니다. 난생 첫 도전이니 이 어설픈 틀밭이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비웃으면서 일항을 만들었습니다. 식재 모종은 옥수수, 참외, 가지, 토마토, 그리고 여유롭지 못했던 유년 시절에 제철이 찾아와도 맛보지 못해서 한으로 남아있는 수박도 심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신기하게도 며칠간 방치해뒀던 줄기에 꽃이 피어났고 고마운 벌과 나비가 부지런을 떨면서 수정해준 덕에 앙증맞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넝쿨 작물이 정말 미친 듯이 그 새를 늘려가며 여기저기 열매를 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제 소꿉놀이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던 동네 어머님께서는 노지 재배라서 수박이 땅에 닿은 상태로 비가 오면 열매가 썩거나 당도도 떨어진다는 핀잔을 늘어놓으십니다. 또한 수박이나 참외는 다년생이 아니니 임시방편으로 주변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위에 넝쿨을 얹어서 열매를 충분히 띄우라는 충고를 하고 가십니다. 농사 선배님의 말씀에 따라 제 소중한 수박을 지켜줄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깔아줍니다. 자, 왠지 엄청나게 상품성이 좋은 수박으로 자랄 것만 같은 생각에 뿌듯합니다. 하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건 작물만이 아닙니다. 운명의 적인 잡초도 미친 듯이 자랍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풀 뽑으라는 잔소리에 귀에 딱지가 내려앉습니다. 잔소리도 잔소리지만 내 소중한 작물과 양분을 나눠 먹는 잡초를 방관할 수 없으니 제초 작업을 꼼꼼히 합니다. 풀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난생 겪어보지도 못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통을 경험했고 난생 처음 마주한 살모사의 입질 덕분에 요단강을 건널 뻔한 무시무시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오랜만에 찾은 아지트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고 뭔가 감당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틀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증의 수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가던 수박이 어느 정도 크기에 도달하니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내가 애플 수박 모종을 심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라질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물론 초보인 제가 해답을 찾을 순 없겠죠. 그래서 6시내 고향 촬영 때 만난 수박 장인을 찾아갑니다. 궁금한 건 물어봐야 하니까요. 35년 경력이 빛나는 수박 장목반 회장님이십니다. 이만하면 조언을 구할 만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열리긴 많이 열렸는데 수박이 크질 않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비료를 주면은 수박 대가 굵어져요. 굵어지면 수박도 실어고. 아니 수박이 달려있는 지금 상태에서도 비료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는 과정에서는 비료를 줘야 또 비대가 든다. 지금 한 줄기에 그러면 몇 개 정도씩 이렇게 수박을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딱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 네. 엄청 실하게 많이 달렸는데 그럼 다 따내야 돼요? 양분이 각 수박으로 가니까 수박이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를 키워도 제대로 키우는 게 생산성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성을 만들려면 따내야죠. 상품성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하나를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박 장인께서는 이런 천금 같은 현답을 주십니다. 장인의 말씀을 받들어 본 줄기에서 30cm가량 떨어진 곳에 기대감을 가득 담은 추비를 넣어줍니다. 이제 시간이 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떨리는 기대도 잠시. 정말 한 달 내내 폭우가 내립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민 날이 한 달 동안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폭우를 동반한 장마입니다. 일단 당도는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니 폭염이 이어집니다. 예전에 동네 어르신께서 작물은 하늘이 키우는 거야.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하늘이 내린 만큼만 욕심을 내야 돼. 라는 말씀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렇게 반쯤 포기하고 있던 중 추가로 넣은 비료 덕분일까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틀밭의 수박은 엄청난 크기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마트에 내다 팔아도 될 만큼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도전해본 재배 결과를 주관적인 입맛으로 정리해보자면 일교차가 심한 산골에서 날씨는 온전히 하늘에 맡기고 잡초와 끊임없이 맞서 싸운 작물의 특징은 해당 품종 고유의 향이 굉장히 강하고 과육이 아주 밀도 있게 자라며 정말 단단한 식감을 자랑한다는 결론을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간의 사투로 빚어낸 결실로 만찬을 즐길 시간입니다. 개봉박두 하나 둘 셋. 우와 맛있겠다. 어머 어때? 단물이 과즙이 입에 반만큼 찼어. 우리 그 농사 지을까? 그만두고? 뭐 이거만. 조금은 무모하게 시작된 시골 생활과 그 안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본 틀밭 재배. 물론 들인 공과 시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확입니다. 진짜? 하지만 소모적인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천금 같은 조언과 사람의 힘으로 반할 수 없는 자연의 영향력을 온몸으로 배웠다는 측면에서 올 한 해 들살이는 절반의 성공쯤으로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더 맛있어. 특히 자연과 아빠가 빚어낸 합작품을 맛있게 즐기는 아이들을 보니 저 친구들의 어린 시절 추억도 맛있게 익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더 뿌듯한 오늘입니다.